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비상 상황을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들었다. 나를 내쫓기 위해서.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징계부터 오늘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영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현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가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법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일들이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법원의 결정을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차근차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두 분의 젊은 정치 패널과 함께 오늘 결정의 이유와 그 결정의 후폭풍 영향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1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채권자, 가처분 신청을 낸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요.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채무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채무자가 아니다라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2번입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자, 하나하나 법원의 결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 주호영을 채무자로 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채무자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가. 자, 법원이 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느냐.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느냐. 지금의 상황을 비상상황 발생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대신해서 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회는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논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결의는 무효고요. 이거를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렸네요. 다른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서 다른 법원의 결정 이유를 먼저 전해드리고 이 최종 결론은 나중에 전해드릴게요. 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화면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김성훈 변호사 얘기할 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상임정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최고위원회부터 의결부터 시작해서 상임정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이런 것들은 말이죠. 절차상의 하자 이런 건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재판부가 일단 절차상 하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법원의 결정 이유 준비된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원의 결정 이유 또 있죠. 자, 법원의 결정 이유가 저희가 또 있는데 말이죠. 아까 이거 보여드린 건데 비상상황 발생으로 보기가 어렵고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인원이 적은 상임정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와 최고위원회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한 건데요. 비상 상황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 지금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를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결의는 무효다. 전국위원회에서의 임명을 결의한 것은 무효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복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크다. 법원이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하나하나 여러분께 먼저 저희가 준비한 컴퓨터 그래픽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성훈 변호사,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후폭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 네. 일단 어떻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대표에서 전 대표가 됐는데 오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어요. 그러면 다시 대표로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전 대표로 부르는 게 맞습니까? 네, 초유의 상황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대표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사건 지금 결정은 가처분 결정입니다. 가처분 결정이라는 것들은 어떠한 내용들이 위법한지 여부를 결정해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차단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위법한 것들을 판단하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일정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여전히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고 일단 비대위원장이라는 선출 자체가 본안 판결에서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비대위원장 선출로 인해 가지고 당대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 이제 다시 원복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시 전 대표가 아닌 대표라고 부를 수 있지만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처분 결정으로서 일단은 지위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효력 정지만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비대위원장 지위가 완전히 상실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을 때 당원권 정지로 인해서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긴 했지만 그때는 대표라고 불렀던 것처럼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여전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긴 한데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딱 한마디로 이 사건은 가처분 결정이기 때문에 임시로 본안 판결 때까지 직무를 정지했다. 적어도 이 내용과 행간과 이유와는 별개로요. 결국 주문과 이 결정의 효력 자체는 거기에 한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가 결정문을 쭉 읽어보셨을 텐데 말이죠. 이번 결정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소위 말하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적 개입. 예, 그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이건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2021년도에 또 판결이 하나 선고가 네.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위성정당 사건과 관련돼서인데요. 크게 두 가지 가치가 대립이 됩니다. 우리 헌법질서상 그리고 정당법상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유, 정치적 활동과 결사의 자유는 굉장히 보호되어야 하고 함부로 외부적인 개입이 있어야지 않아야 한다는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헌법질서상 정당에 대해 그렇게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거는 그 정당이 민주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대표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과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들을 가지고 준수해야 하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가지 선 사이에서 사법부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내재적 한계를 일탈해가지고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법부가 개입해서 심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대법원 법리를 원용해서 결국 이번에 이 과정, 일련의 과정들, 특히나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된 비대위원장 임명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정당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내재적인 한계를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효력을 정지하게 된 것이다. 직무 집행을 정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기에는 정당 내에서 일어난 일은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법부가 판단을 자제하는 이른바 사법자제 그 관행이 이번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헌법과 정당법의 정신 그 조항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당연히 판단해야 한다. 그런 논리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처분 결정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진짜 한 가지 문장으로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던진다면은 네.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정치적 결사체의 의사가 무엇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형성된 의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위반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법적인 제한을 하고 거기에 반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결과를 존중했어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비상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민주적 의사에 대한 판단 이 부분들을 사법부가 재판부 차원에서 특히나 가처분이라는 임시적인 이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하는 재판부 차원에서 결정을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래서 사법적인 자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사실 대부분의 법률가들의 어떻게 보면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부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네.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서 결국은 이제 앞서의 대법원 판례의 법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당 활동의 자유도 그 정당이 기본적으로 권위주의라든지 파당주의라든지 내부적인 어떤 과도주의에 의해 가지고 민주적 질서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법적인 심사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기존 대법원 법률을 확인하면서 그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원용을 해서 어찌 보면은 이번에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성훈 변호사 하나하나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 제가 오늘 결정문을 쭉 읽어봤는데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비대위 설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따라서 비대위가 설치되면 대표와 최고위원이 그 권한과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비상 상황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대표나 최고위원이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원의 정상적 절차에 따라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건 왜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네,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상 특히나 정당이라는 것이 결사체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건 대표자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관한 것, 그리고 선출된 대표자들에 대한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 권한을 상실시키고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걸 본 거고요. 그래서 앞서의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정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가지고 대표가 된 사람의 소위 말해서 사임시키고 사실상 사임을 시키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의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네. 비상 상황이라는 거는 바로 그러한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 민주적 정당성을 새롭게 재구성을 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 기존에 선출됐던 정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자 하는 민주적 의사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내용들이 제대로 존중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또 하나 이준석 전 대표 6개월 징계는 대표 직무 수행이 6개월 정지되는 것에 불과해서 권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들도 다툼이 없다. 다투고 있지 않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 대행으로 당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다. 대표 권위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다. 이건 대단히 구체적인 그 논거를 제시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비상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 큰 틀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러려면은 이 지도부가 완전히 형해화돼 가지고 어떤 것들도 구성해 가지고 활동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정당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는 것이 준하는 상태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강론으로 하나씩 보면은 결국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겠지만은 다시 최고위원의 의결 등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전국위가 10일 만에 소집이 되기도 했고요. 당원도 개정이 됐고 또 거리 상태가 아니라 직무가 정지된 사고 상태에 불과하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소위 말하는 권성동 직무대행 혹은 당대표 직무대행 상태로서 얼마든지 이 부분들을 당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는데 무리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비상 상황, 소위 말해서 당대표의 리더십 혹은 당의 당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해석한 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 대행으로 첫 회의를 주재할 때 지금의 상황은 거리가 아니라 사고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재판부는 그래 그게 맞다라고 그대로 인용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말 그대로 이제 궐이라는 거는 예. 궐이를 했으면 제일 먼저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는 궐이니까 새롭게 다른 대표를 선출을 해야죠. 비었기 때문에 지도부를 다시 선출하고 대표자를 뽑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경우에는 새 지도부 구성 그것이 비대위나 전당대회나 그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사고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잠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기존의 민주적 정당성과 거기에 따른 지위가 유지된다라고 보는 게 법률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그 발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라고 의결했다는 브리핑도 있었고요. 또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지금이 비상 상황이라는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정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주호영을 임명한다.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발표할 때의 발언들을 저희가 여러분께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발언들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건 거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첫째, 당헌에 대한 유권 해석안은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당의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둘째, 당헌 개정 심의 및 작성안은 최고위 안과 조혜진 상임정국위원이 발의한 안을 논의한 결과 최고위 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판단할 때 표결에는 찬성이었고 근데 그건 나왔는지 네. 비상 상황이냐의 표결에는 40분이 참석을 하셔서 29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63명, 반대 48명으로 당헌 제96조에 의거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첫 비대위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마는 마음이 대단히 무겁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당의 갈등과 분열이 생긴 일, 또 갈등과 분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게 된 일, 또 민생을 잘 챙겨서 유능한 집권당이라는 인식을 조기에 국민들에게 주지 못하고 또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 국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했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시작했으면 하는데 같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경애.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서병수 정국위원장의 지난 5일, 지난 9일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졌었죠.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가처분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임명이 돼서 첫 회의 때 한 이야기까지 여러분 들으셨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가처분 신청 재판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또 결정문을 보고 있는데 말이죠. 자, 정당의 자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 민주주의 원칙, 민주적 내부 질서를 해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는 할 수가 없다. 통상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에 합의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는 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강행하는 것은 당 기구 사이의 민주적 내부 질서를 해칠 수 있어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비례해 구성된 당 기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김성훈 변호사님. 네. 이게 어떤 뜻입니까?
네, 결국은 이제 상임 전국위가 있고 전국위가 있고 뭐 대의원도 있고 또 전체 당원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 어느 정도 조직은 그 정당 조직은 대의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민주적 정당성은 더 많은 더 하부 전체 당원이 참여할수록 높아지고 대의 기구일수록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권 해석, 비상 상황이랑 아까 유권 해석을 한 부분들이 있죠. 상임 전국이라든지 일부 대의 기관 그리고 전국위 차원에서 의결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보다 전체 당원이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선출한 대표의 리더십 혹은 대표의 지위 이 부분들을 그러한 대의기구들이 판단으로서 해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지는 않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결국은 새로운 지도부를 결성을 하거나 그러면 기존의 지도부를 해체하는 수준이 되려면은 그만큼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결국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적 결사체의 의사는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 사건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있어가지고 전국위가 있었고 상임 전국위가 있었고 또 최고위원회 일본 의견이 있었다면은 결국 이제 재판부는 지금 그 의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기존의 지도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총의가 아니다라는 판단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국민의힘의 총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 그리고 그런 배경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최고위원 회의는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이 있으면 그대로 최고위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설사 과반이 무너져서 남은 최고위원이 과반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전국위원회에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최고위원을 선출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오늘 재판부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에서 상당히 맞섰던 게 최고위원들의 사퇴 선언이 이게 바로 사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먼저 배현진, 조수진 전 최고위원들의 사퇴 선언 한번 들어볼까요?